오늘이 2024년 마지막 강의예요. 어제 저녁에 잔 지원들도 많지요. 그러면 진주 2는 알고 덕산 1도 알고 덕산 3 하고 그만큼만. 그 2024년을 되돌아봤더니요.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혹시 틀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 틀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빙그레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갔어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빙그레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2명, 제 기회에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하고는 인연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아무한테도 의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제가 한 얘기 중에 진짠가 하면서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고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만 진짜거든요. 체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자가 되세요. 기술자. 기술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고급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것도 봉사잖아요. 짐하고 뜸을 배웠을 때 거기 선생님이 우리는 얼마나 고급 봉사를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보다 이 기공유는 정말 귀한 봉사거든요. 이것보다 더 고급 봉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는 이 기공유는 공공재산이라고 했어요.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모이신 분들 중에 대략 봤더니 한 300명 정도 돼요. 많지요? 네. 이 300명이 계신 이곳이 덕산이에요. 덕산보다 더 큰 게 경상남도겠죠. 경상남도보다 더 큰 게 우리나라겠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게 지구겠죠. 하나라고 하면, 지구를 하나라고 하면 햇님은 얼마나 클까? 햇님이라는 그 주머니에 지구를 1개, 2개, 3개. 이 햇님이라는 이 주머니 안에 지구를 얼만큼을 넣어야지 여기가 꽉 찰까? 138만 개. 138만 개의 지구를 여기다 계속 넣어야지 이 태양이라는 이 주머니에 꽉 차요. 그러면 우주를 봤을 때 태양도 먼지인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작아? 그럼 나는 그죠? 내가가 우주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지 배워야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월경을 했을까? 여자가 태어나가지고 14살이면 월경을 해요. 남자는 태어나가지고 16살이면 그 씨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왜 하필 14살일까? 14살. 지금은 이제 워낙 성숙이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4살. 7이 생명의 완전수예요. 그러고 2가 증거예요. 증명. 증거를 대보겠어. 그러면 생명의 완전수인 증거를 대보겠어. 그러면서 월경을 해요. 월경을 하는데 폐경은 언제 할까? 7의 완전수의 77, 49, 49세에 폐경을 하는데요. 이 폐경은 동물한테는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어요. 하늘이 제2의 인생을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폐경할 때 얼굴이 붉어진다고 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추워졌다고 입을 내밀어야 될까 안 내밀어야 될까? 그렇게 폐경을 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한 400 몇 번 월경하는 중에 한 번에 용하게 맞아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남자들이 사정을 하면 3억 마리, 1억 마리나 2억 마리 되잖아요. 그건 불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난자하고 결합을 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안 귀한가? 말을 할 수 없이 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엄마가 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아들이나 딸이 태동할 때를 한번 가봐요. 태동을 느꼈지요? 어떻게? 꼬물락. 이 꼬물락거리는 태동을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딱 뒤집을 때 어때요? 엄청 신기하죠? 그러면 서가지고 한 발짝 디딜 때 어때?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박수를 치지? 지금 큰 아들이나 딸한테는 박수를 안 쳐. 우리 덕이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똥 싸는 것도 귀엽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귀엽고 뛰어자는 것도 정말 고맙고 누워있는 것도 신기하고 사람한테 와가지고 꼬리 흔드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보는 건데 왜 내 자식은 게임한다고 입을 내밀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전생에 악연이에요. 악연인데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왜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그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어렸을 때 서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발을 한 발 띄었던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살아있는 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요. 죽었다 살았다 해서 정말 살아있는 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저께 제천 지원 1박을 했어요. 그 회원 중에 한 분의 엄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 80 몇 살이나 80 몇 살인데 돌아가셨대. 옛날에 한의사 선생님이었으면 대단했지? 그 한의사 선생님이었다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딸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올라가고 싶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원장님한테 이제 아무리 1박을 했다고 해도 저는 본체에 있잖아. 받았더니 서울 올라가려고 표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봤더니 너무나 개운한 얼굴이야. 누더기를 벗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스르륵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왜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한 얼굴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의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의사들은 자기 몸이 어떤지를 잘 알잖아요. 누워있는 동안에 자기 몸이 어떻게 녹아내린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고 껍데기를 벗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해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이걸 전해주지 않았다면 올라가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알면 안 무서워요. 알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무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무명, 무지, 밟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어떤 거?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면 돼요.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첫걸음. 첫걸음은 우리 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첫걸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박수를 쳤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여기 들어오시면 무조건 20살 빼야 된다고 했죠. 80년대는 평균 나이 한 60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그 지금은 80이 넘잖아요. 무조건 20살을 빼주세요. 이거는 강제예요, 강제. 일반 사회에서도 17살을 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20살을 빼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0살 빼면 나이가 많아서 공부 못해 라는 말 안 하겠죠? 20살 빼고 싱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감정이라고 있어요. 감정. 감정은 귀한 거예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정말 귀하거든요.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아 귀여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어한테 가가지고 너 입 좀 벌려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가서는 무서워하라고 그렇게 감정이 맞춰져 있는데 호랑이가 없는데도 계속 무섭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생에 짐승한테 발을 물렸거나 아니면 개한테 물렸거나 하면요. 이 발 물린 자리에서 냄새가 나요. 나 여기 물렸으니까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개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럼 개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물어야지. 어떻게? 악착같이 달라들어서. 아니 저 개가 왜 나만 따라와? 이렇게 되잖아요. 개한테 물리는 것도 정말 내가 원한 거예요. 끔찍하죠? 그렇게 오류로 개한테 신호를 보내지 마세요. 전생의 것들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바람이에요. 내가 잡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그러고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봐봐요. 이게 죽을 때도 이렇게 힘들까? 죽을 때 됐는데 그걸 지나간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도 이런 감정, 죽을 때도 그렇게 진하게 이 감정이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감정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 나만 유일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내방치지 마세요. 내방쳤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 아내가 살랑거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어. 의지하거나 기대하잖아요. 엄청나게 상대가 힘들어해요. 아까 내 은둔형 외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게 그 엄마가? 정말 힘들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지금은 전생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당시 아들이 자살을 했더나? 아니지? 아, 생각난다. 전생에 아들이 이렇게 이제 죽는 거를 봤어요. 그 아들이 다시 또 죽을까봐 맨날 가슴 졸이면서 살았거든요. 그걸 약점을 잡고 엄마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겠다. 군대 가면 달라지겠지. 군대만 가봐라.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도 지가 알아서 회피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군대도 알아서 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4살. 그동안에 집에 있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방만 바라보면은 맨날 눈물이겠지. 눈물 흘리다가 째려보다가 눈물 흘리다가 째려보다가 그렇게 했겠죠. 진짜로 군대를 갈 때가 돼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또 걱정을 하겠어요. 전생치유를 또 했거든요. 또 하면서 엄마의 마음하고 아들의 마음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계속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본 거예요. 그 감옥에서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엄마의 시선이 바뀌면 아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아무 문제 없는 아들을 계속 문제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 딸이 엄마 전생치유를 했는데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전생치유를 했는데 그 엄마가 예전에 자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는데 남편도 없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을 다 데리고 밭에 갔는데 뻘뻘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을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밭을 메고 있었어요. 작은 애기는 그냥 업고 그렇게 밭을 메고 있었는데 또 다른 애기들은 저기서 놀고 그랬는데 거기에 짐승이 와가지고 나무에 맨 아기를 물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는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짐승을 따라갈까? 아니면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그냥 잘 키울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따라가봤자 같이 잡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잘 키워보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집에 와가지고 그 자식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죠? 그러면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엄마가 됐다. 엄마가 됐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어떻게 들어? 전생도 모르는데? 무의식에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뭐를 좀 더 잘해줘야 되나? 계속 그 생각이 든다. 그러고 그 죄책감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기억을 지우겠지. 짐승도 없애겠지. 그러고 그 물려간 그 아기를 엄마 품에다가 넣어주겠지. 그러면은 그 기억이 없어지면은 조금 편하겠죠.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되게 좋은 일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전생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진짠지 가짠지 구별하는 방법은 전생을 보는가? 전생을 개입을 하는가? 전생을 보는 데는 많죠. 근데 개입을 하는가? 그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환해지고 정말 행복하고 더할 수 없이 그 가슴이 환희에 찬 그런 것도 있어요. 오래 지속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몸이 변하는가. 우리 여기에서 그 1년, 2년 수련하다 보면 몸이 변하죠. 찌그러들은 머리가 이렇게 빵빵해지지. 머리통이 변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10년, 20년 있던 고질병이 사라지는가. 그거를 보면 돼요. 저도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한데 선생님한테 왜 제 뒤통수는 안 빵빵해집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너는 원래 그렇게 생겼다. 해봤더니 어렸을 때도 조금 착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대로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울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안아주지를 않아가지고 뒤통수가 납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상이 바뀐다는 거는 전생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찌그러든 부분이 현생에 태어나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기통 수련 과정에서 빵빵해지거든요. 온전해지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원래 납작한 뒤통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을 확실하게 하겠죠. 네. 여기를 소개를 할 때요. 그래? 하면서 바로 딸려오는 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아요.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 그분은 2022년에 빙그레하고 2024년에 빙그레하고 달라졌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한 6개월은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여기 하늘동그라미를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상담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나한테 허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B반 졸업하잖아요. 사랑반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반 들어가고 같이 손잡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만년에 낀 이끼가 정말로 드러나요. 그래서 한바탕 개지랄을 하거든요. 울고 불고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을 감당을 하시면 정말로 자유로워지거든요. 한 번만 오나? 아니에요. 2번, 3번 와요. 얼마든지 와라. 다 감당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걷기. 감사합니다는 뛰기.
그랬었구나는 비행기 타는 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는지 자꾸자꾸 알아차리고 그랬었구나로 풀잖아요. 그러면은 걸릴 게 없어요. 어디가 걸려? 왜 걸려? 하늘이 나를 100점으로 만들어 놨다는데 걸릴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정상이잖아요. 1번 재미있게 산다. 2번 찌글찌글하게 산다.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이왕에 지구에 왔는데 그 찌글찌글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입에 용가리 불 나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생에 왔는데 재미있게 살아봐요. 여기에서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해소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포진을 하겠죠. 가족으로. 전생에 제가 어부였던 적이 있어요. 어부였던 적이 있었는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을 때 그냥 죽나보다 그때도 생각이 없었고 지금도 생각이 없는데 죽나보다 하고 죽었어요. 그럼 현생에 배를 보고 안 무서워요. 전생에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너무 징그럽게 힘들다. 그러면 이 생에 와가지고 고소공포증이겠지. 그때의 감정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놓아서 그냥 자유롭게 저녁에 자는 것도 죽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거라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잡고 있을 일이 아닌 거죠. 그지? 지금 힘든 이유가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잡고 있는 년이 누구야? 잡고 있는 사람을 자꾸 알아차려 보세요. 반성하면 재생된다. 후회하면 재생된다. 반성하고 재생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 알아차리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